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 함께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Where, 어디서를 키워드로 잡아왔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 이 시각에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법원 포토라인에서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결정될 전망인데요. 이 내용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정 교수가 법원에 출석하는 장면을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앞에 서서는데 신뢰와 판매수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표창장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취재 열기가 좀 뜨거워 보였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들어가는 모습은 사실은 걱정했던 대목이 건강 이슈가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정말 뇌종양이나 뇌경색까지 지금 앓고 있는 상황이면 혹시 또 이제 이 기자들도 많고 어수선한 분위기일 테니까 휠체어 입장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오늘 이 외견상 보기에는 크게 아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단정한 복장을 하고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건 좀 의례적인 말이긴 한데 기자들의 다른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간 거 보니까 긴장한 기색으로 보였습니다. 뭐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취재진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뭐 워낙에 좀 뜨거운 취재 열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임방글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법원에 출두하는 모습에 그냥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오늘 이 영장이 발부될 것이냐 아니냐라는 이야기죠. 기준 중에 하나가 변수로 하나 언급되는 것이 이게 건강 문제였는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걸어 들어가는 모습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구금이 어려울 만큼 건강상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판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건강 변수가 워낙에 좀 얘기가 많이 돼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뭐 휠체어로 타고 오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셨더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출석 장면을 저희가 만나봤고요. 구속 여부 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일단 그거에 대한 전망도 저희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혐의가 11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전 10시경에 들어가서 이제 10시 반에 시작이 됐는데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덩어리로 보면 한 5개 정도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들입니다. 이게 사문서, 공문서, 위조 행사 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업무방해도 있습니다. 지금 오전엔 이걸 다툰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 측은 이 대부분의 혐의를 다 부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모두 다 부인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에는 또 어떤 부분이 다퉈져야 되냐면 전 제일 핵심적인 사안으로 보는데 사모펀드 관련 의혹, 혐의들입니다. 이것도 4가지 정도가 되죠. 업무상 횡령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 자본시장법의 2가지 항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가장 치열할 것 같아요. 전 오후 시간을 사모펀드 관련으로 검찰 측과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단이 상당히 불꽃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여기에 덧붙여져서 이제 증거인멸에 대한 2개 혐의가 추가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이 늦은 오후 정도에 이 심사가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정경심 교수는 서울구치소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이제 이 가름길. 그야말로 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사태의 분수령은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될 구속 발부 혹은 기각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의 이제 수사가 그야말로 동력을 잃게 될 것인지 아니면 조국 전 장관까지를 타겟으로 삼게 될 것인지가 갈릴 것으로 예견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신다면 기각입니까? 저는 발부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검찰의 한방 스모킹건이 뭐가 있을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이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상당히 자신감 있게 자신의 승인, 자신의 결정, 자신의 지위를 강조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보도된 혐의 내용은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를 그냥 다 망라한 거예요. 예, 예. 지금 현재 알려진 내용으로는 기각이 더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예. 하지만 검찰이 숨겨진 한 방이 있다면 이것은 뒤집힐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보를 다 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이제 확정 지을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표면적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고 예. 저는 점을 쳐봅니다. 저도 오늘 이제 조간을 많이 살펴봤는데 이게 뭔가 어떤 그 언론사의 성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 다르죠. 너무 달라가지고 맞습니다. 똑같은 법조계라는 어떤 법조계에 따르면 이걸 다는데 네. 어떤 신문은 법조계에 따르면 구속 유력하다. 유력하다. 네. 어떤 신문은 또 희박하다. 희박하다 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요. 임방일 네. 변호사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만큼 정말 팽팽합니다. 제가 지금 최영애 평론가님 말씀 들으면서도 이제 기각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예. 이게 진짜 팽팽하구나. 제가 오늘 이 방송국에 오기 전에 예. 주변에 몇몇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정말 견해가 다 다릅니까? 팽팽하게 대립합니다. 이건 무조건 발부다. 아니 오늘 봐라 멀쩡하게 걸어 들어갔다. 이것은 예, 예, 발부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또 한편에는 이건 뭐 소명이 뭐 많이 됐겠느냐라는 부분과 이건 뭐 제대로 뭐 예를 들면 이 죄들이 그렇게 중한 건 아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각 가능성을 점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아까 앞서서 이제 사모펀드의 아마 핵심적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분수령이 될 것이다도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 입시 부정 문제도 이게 뭐 형이 그렇게 낮다고 다른 거에 비해서 낮은 형이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입시 부정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중요성이. 예. 이 죄도 굉장히 중요한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아마 다투고 있는 부분이 이게 예. 위조를 했느냐, 이거를 입시에 활용했느냐 이 부분은 아마 치열하게 다툴 것이라고 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고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래도 발부 가능성이 약간 더 높지 높지 않냐.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그 이후에도 검찰이 굉장히 지금 뭐 여러 다른 곳에서 이제 비판도 받았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이야기도 있었지만 이렇게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정말 막연한 그런 그 추측 하나와요. 예. 그리고 이게 기각됐을 경우에 그것도 소명이 안 돼서 영장이 기각된다라고 했을 때 검찰이 받게 될 굴폭풍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지. 예. 이 위험을 굳이 감수하면서까지 영장을 청구했을까? 예. 거기에는 뭔가 검찰이 영장 발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서 저는 좀 발부 가능성에 약간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요걸 약간 이제 바꿔가지고 질문을 좀 최영일 평론가께 드리면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허나 이것이 기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건강 문제가 변수로 많이 떠오르는 상황에서 진짜로 건강이 이렇게 극심할 정도로 아픈 거라면 네. 그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검찰의 항변이 가능한데 네네. 그 기각 사유 중에 아까 지금 임방을 예, 변호사께서 예. 말씀하신 소명이 좀 더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 버리면 네. 이게 지금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법리적 다툼이 양쪽에 팽팽한데 예, 예. 사실은 이게 조직, 검찰이라는 뭐 무소불위의 조직과 우리나라에서는 참 큰 공권력과 한 뭐 전 장관이 돼버렸습니다. 35일간 장관직을 수행한 한 일가의 격돌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심지어는 과거에 이제 법무부 장관을 재직하고 있을 때는 조국 대 윤석열의 격돌이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표현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을 보면 양쪽 다 명예가 걸려 있는 거예요. 검찰은 검찰 조직에 명예가 있는 거고, 그럼 뭐 개인의 명예는 소중하지 않느냐? 소중하죠. 예, 예. 한 가족이 지금 뭐 엄청난 범죄 혐의에 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건강을 하나의 이제 이유로, 그게 이제 핑계로 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예. 뭐 정말 아프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 계실 텐데, 예. 건강이 하나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면피의 요소가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걸어 들어갔을까요? 건강한 모습으로. 예. 그것은 법리적 다툼에 자신이 있다는 것 아닌가. 예. 변호인단하고 상당히 상의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건강 변수 빼고도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검찰 입장에서는 이거 다 소명되는데 예. 아픈 사람이라 구속을 못 시킨다고 법원이 봤어요. 라는 핑계까지를 지금 제거한 거예요.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예. 오늘 이제 뭐 안에서도 필요한 기색이 어느 정도 있겠지요. 평범한 사람도 뭐 한나절 내내 본인에 대한 혐의를 심리받다 보면 지칠 수 있는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의 모습을 보면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예. 건강 문제를 제거하고 법리적 다툼에서 검찰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혐의들을 예. 피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었다면 예. 예. 저는 아픈 모습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어. 그래서 사실은 지금 변호인단 오히려. 측이
다소 자신 있는 것 아닌가 예. 하는 또 추정을 한번 들어가는 짧은 모습에 한번 보태봅니다. 예, 저희가 좀 쪼개서 볼까요? 보통 영장이라는 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증거인멸에 대한 어떤 그렇죠. 우려 그리고 도주. 도주의 우려 이런 걸 텐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법조계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에는 유무죄 판단은 사실 나중에 하는 거고 이건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예. 근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을 반드시 구금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풀어줬다가는 이 사람이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도주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부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 구속을 예. 시키는 건데요. 예. 지금 한쪽 일각에서는 그렇게 전방위로 전국을 뒤져가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더 이상 증거 인멸할 게 있느냐. 이 사람 다 얼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람 도주하겠느냐. 주거 분명하지 않느냐. 이러면 그냥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이거 구속 사유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도 가능하고요. 예. 또 한면으로는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가 했던 행위들, 특히 지금 혐의 중에서 증거 은닉 교사, 인멸 교사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다 했다고 해서 모든 증거가 또 다 나왔다고도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있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실 하나를 두고도 양쪽에서 이제 팽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조인이 정말 어느 입장에 서냐에 따라서 다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근거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관련된 영장 실질 심사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장 심사 누가 하느냐? 네. 이거 이제 사실은 명재관 판사 이름이 제일 많이 오르내리다가 네. 결국에는 그 전자추첨 제도로 가나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이번에 송경호 판사가 맡게 네. 됐습니다. 송경호 판사가 어떤 인물인지 좀 저희가 분석해 볼까요? 네네. 송경호 판사는 이제 부장 판사예요. 그런데 지금 영장 전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4명의 판사가 돌아가면서 하고 예.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냥 추첨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명재권 판사의 경우에 사실은 이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을 기각했죠. 이때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가 들어 있었죠. 예. 그럼 송경호 판사는 또 어떤 인물이냐? 예. 주로 이 많은 국민들이 요즘에 판사에게 관심이 쏠리는 건 적절치는 않다고 보지만 예. 그만큼 뜨겁기 때문에 이 판사가 전에는 구속을 주로 많이 했나 기각을 주로 많이 했나 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예. 버닝썬 관련해서 윤 총경을 구속한 인물입니다. 네네. 구속한 판사예요.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예. 그런가 하면 또 이 애경산업 대표 가습기 메이트 관련해서 예. 이 가습기 살균제 논란이 컸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제일 큰 타겟은 이제 옥시인데 예. 또 이 애경산업도 일부 가습기 메이트란 이름의 그러한 이제 약품을 판매했었어요. 예. 이 경우에는 구속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향이 예. 구속을 많이 한다, 기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단순 분류하기는 어렵고 예.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건건이 내용을 들여다봐서 예. 구속을 기각한 바도 있고 발부한 바도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어렵긴 한데 예. 최근에 유사하게는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 구속을 기각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죠. 예, 예. 그래서 관련해서 그 지금 사모펀드 등 이게 핵심 이제 혐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 왜냐하면 이 입시 비리 관련 혐의도 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형량을 중심으로 보면 예. 주로 구속 정도가 인정되는 주로 중범죄 또는 이게 구속을 하지 않아도 불구속으로 재판을 다퉈서 유죄가 떨어지면 뭔가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아니면 징역이든 예. 내릴 수 있는 또 이제 여타 범죄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사모펀드를 주로 금융 관련 중범죄로 본다면 유사하게는 조금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판사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네, 과연 송 판사는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가 빠르면 오늘 늦게 또 내일 새벽쯤에 네.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임방을 변호사께 네. 드리면 변호인단이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네. 법무법인 3곳을 선임했고요. 예. 선임된 변호사 수는 18명에 달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는 합니다. 우선 수사받고 영장심사받고 나중에 재판까지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수사 과정에서는 검찰 출신 전관 그리고 영장심사부터는 이제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을 했습니다. 18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데에는 아무래도
우선 범죄 혐의부터 11개나 되고요. 예. 그리고 다투어야 될 부분이 지금 모든 부분을 다 다투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변호사 수가 뭐 이거 굉장히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예. 이 정도의 숫자는 들어갈 법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과연 근데 이 8명, 3개의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협업이 이루어져서 효율적인 변호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대형 변호인단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혐의 자체가 워낙에 이제 방대하게 많게 검찰이 걸어놨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다투다 보면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유추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건강 변수에 대한 얘기를 아까 초반에 잠깐 했었는데 뭐 물론 기각이냐 발부냐를 가를 수 있는 최대 변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있네요.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 딸 정유라한테 특혜를 제공했던 김경숙 이대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유방암 투병 중에 암이었죠. 네네네. 암 투병 중이었고요. 예. 그 당시의 영상을 아마 기억해 보시거나 예, 예. 다시 찾아보시면 머리를 다 삭발을 한 상태로 예. 그리고 이렇게 그때가 겨울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털모자를 쓰고 나왔던 이제 기억이 생생한 장면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여부를 다투는 이제 오늘과 같은 실질 심사에서 예. 구속 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 이제 유죄가 나왔고 징역을 받게 됐는데 예. 조금 고민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죄질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지만 예. 국정농단 때는 상당히 좀 엄중하게 보기도 했고 예. 그럼 이게 법원의 판단에 이 여론은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이 경우에는 여론이 너무 반분돼서 팽팽해서 예. 지금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구속이 되든 예. 기각이 되든 어느 쪽인가는 굉장히 이제 문제 제기를 막 하는 뜨거운 여론이 또 전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팽팽하고 예민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 국정농단 때는 대부분 이제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에서의 학사 처리, 입학과 관련해서 예. 상당히 그때는 이제 이대생들의 이 시위로 시작이 됐는데 예. 뭐 최근에도 이제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정유라 씨가 나중에 전 대학 가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억지로 보낸 거다. 예. 그 실제로 수업 참석도 안 하고 좋은 학점이 나왔다. 예. 교수가 리포트를 대신 내줬다. 입학할 때 승마복을 입고 가서 메달을 보여줬다. 예. 그리고 미리 이제 입학을 담당하는 입학관리처에 이 정유라의 입학이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것 아니냐. 예.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시 비리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어떤 그 예민성, 어떤 이 민감함 이런 것들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지만 예. 죄질의 격차는 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표창장을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구속이 결정될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 판사의 판결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영장 실질에서 건강에 이렇게 큰 문제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구속영장 이렇게 그 발부 심사할 때,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건강 문제가 그렇게 항상 큰 변수는 아니었거든요. 정말 이 사람을 여기다가 구금을 하면 이 사람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면은 큰 변수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기각 사유에 건강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되는 바람에 야, 예. 이거 건강이 엄청난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냥 걸어 들어왔어요. 오늘 이 영장 발부 기각을 다룰 그 부분은 범죄 소명이 얼마나 됐느냐 예. 이 부분에 갈릴 것 같습니다. 예. 발부냐 기각이냐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발부든 기각이든 네. 이 수사가 조 전 장관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 것이라는 예측은 뭐 많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 정 교수의 영장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매 한 가지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게 직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물러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검찰을 의심하고 지금 예. 예를 들면 이제 서초동 촛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예. 그런 이제 일군의 시민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 검찰 개혁하라는 이유로 이 조국 전 장관 이슈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과잉 수사 아니냐, 정치 타겟 수사 아니냐, 표적 수사 아니냐, 그리고 이제 해도 너무한다, 뭐 이제 이런 목소리예요. 반대쪽에서는 그래야 한다. 수사 끝까지 해야 한다라는 또 한국당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 이제 광화문 집회 목소리도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점에서 검찰은 물러설 수가 없어요. 오늘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예. 저는 더 추가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높고 그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로라도 기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그럼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검찰이 이제 슬슬 손 털고 수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 검찰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약간 18명의 변호인단이 놀랍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11가지 혐의를 다투는데 18명의 변호인단이 예. 근데 상대 쪽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통 검사가 다 달라붙었잖아요. 20여 명의 검사에 또 다른 지검에서 예. 차출한 검사까지 들어갔고 예. 수사관까지 하면은 100명이 넘는 인력이 지금 2달 넘게 수사를 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 규모로 한 일가를 공격하고 있는 이 하기 위한 과정을 가고 있는 과정을 보면 예. 이걸 또 막기 위한 창과 방패가 그만큼 이제 물리적으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예, 예. 여기서 검찰이 밀렸다라는 판단이 오늘 밤 나오게 되면 예. 사실 검찰은 의연하게 계속 가리라고 보지만 국민 여론이 어떻게 좀 돌았을 가능성이 있냐면 자 내일 당장 이게 범죄가 완전히 소명되지 못했다. 예.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이렇게 되면 예. 검찰 뭐 한 거냐라는 얘기가 내일 아침에 나올 겁니다. 그럼 이 많은 훌륭한 예. 유능한 검사들과 수사관을 투입해서 2달여 동안 70여 군데 압수수색을 해서 11가지의 혐의를 걸었는데 결국은 이 한 명을 구속시키지 못한단 말인가. 예. 그럼 검찰의 그동안의 수사의 명분이 좀 빛이 바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일 기각이 나온다면 예. 검찰이 좀 어쨌든 수사는 계속 이어질 거고 기소까지 당연히 가겠지만 예. 조국 전 장관까지도 저는 이제 한 4가지 혐의 관련해서 예.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예. 검찰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좀 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의 상황은 이 영장실질 심사, 정 교수에 대한 심사는 조국 전 장관의 친동생 당시 상황과 무게감이 전혀 다른 것 다릅니다. 같습니다. 지금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그런 것 같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임방글 변호사께 네. 드리면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까지 검찰이 끝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갈 수밖에 없죠. 예. 다만 발부가 되면은 기각됐을 경우보다 소환 시기가 조금 더 빠르다. 그 아.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모시고요. 정경심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전망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